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새로운 공룡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카카오요, 카카오.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해서 종합 컨텐츠 업체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합병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 네, 새로운 질서를 예고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을 먼저 구매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자회사들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그 웹툰을 담당하고 있던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음악과 드라마를 하고 있던 카카오 M 둘 다 덩치가 상당한데 이번에 한 집 살림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배경도 궁금하고 예. 만약에 합친다면은 여파가 어떨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바뀌는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게 넷플릭스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집에 방콕 딱 하고 앉아서 방송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모든 것을 앉아서 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AI가 자기 좋아하는 걸 착착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 면에서도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컨텐츠 면에서도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좀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가 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와 카카오 M을 합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는 그 넷플릭스와 비슷한 하나의 OTT라고 볼 수 있죠. 자, OTT란 말이 좀 어려운데. 오버 더 톱. 그렇습니다. 네. 오버도 예. 하여튼 아닌가? 넷플릭스 같은 게 네. 그 OTT입니다. 예, 그 테이프나 이런 거 없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예. 플랫폼 회사와 왼쪽에 있는 카카오 M 저것은 실제로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 연예인들을 관리 그리고 육성하는 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붙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 페이지는 그야말로 시청자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개설해주고 그 안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컨텐츠 거기에 사실 넷플릭스가 만드는 것보다도 넷플릭스가 또 전 세계에서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 교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선도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희망을 보는 시그널이 오늘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두 회사가 3월 1일부로 합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카카오의 자회사 합병이 글로벌 시장을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이버 입장에선 많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이 OTT 시장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와의 경쟁 또는 협업 관계에서 좀 앞서간 측면이 있죠. 네. 최근에 넷플릭스가 큰 폭의 인기를 끈 사건 그러니까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오가나이저를 네이버가 다 했어요. 네이버가 하고 또 네이버가 투자해놓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예. 이것도 네이버가 대주주거든요. 합작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왼쪽에 나오는 이 왓패드 같은 것은 최근에 네이버가 캐나다의 이 웹툰 플랫폼인데 저게 전 세계 41개국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저것을 지분을 전량을 흡수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금 OTT 사업이 상당히 발이 빨라졌어요. 특히 네이버는 해외 진출이 카카오보다 훨씬 빨랐죠. 그래서 카카오를 비판할 때 넌 아무리 잘해도 국내용이야.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합하게 되면
카카오 저펜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카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지만은 특히 만화를 보는 이 웹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에 묶어지면 저는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저펜이 한 패키지로 곧 묶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이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카카오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이 치우쳐 있던 이 카카오 카톡 서비스 이것도 대중화 국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OTT 경쟁이 붙었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드디어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OTT 공룡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이 코로나19가 많이 심해진 이후에 K 콘텐츠에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많이 긴장을 할 수 있고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이런 게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많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월트 디즈니라든지 선발 OTT 업체들이 초기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만화 별로 취급하지 않았었어요. 국제성이 없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과소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갑갑하게 된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플랫폼에 올릴 대상물이 적다 보니까 한국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프로그램을 올려보니까 의외로 K-팝 못지않게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웹툰에 열광하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가 이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 수천만 건의 클릭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대목에서 지금 넷플릭스나 또는 월트 디즈니 같은 OTT가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도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카카오가 아주 타이밍 맞게 우리 스스로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OTT에 좀 올려보자. 사실 우리나라 OTT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한번 우리 OTT도 세계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새로 생겨날 이 공룡기업 카카오엔터가 올해 기업 공개도 할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제 IPO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을 함으로써 네. 덩치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 공모주 시장에서 훨씬 더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네. 그것보다도 금액이 더 큰 공모주의 대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으로 오지 말고 카카오 저펜과 합해서 아예 도쿄 정시로 가는 것이 국제화에 훨씬 더 유력할 것이다. 카카오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도쿄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화에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도 그 국제화가 지금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예 국내가 아니라 일본 쪽으로 가는 것도 일본을 전략 중에 넘어서 하나다. 세계로 가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임 이후에 트럼프 색채 지우기에 많이 나서는 것 같았는데 이번의 행정명령은 조금은 그와는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방기관은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라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바이든 정권을 교체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오고 인권이 오고 그중에 이제 국제 경제계에서는 자유무역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차례 오바마와 민주당의 내심에도 보호무역이 강력하게 깔려 있다고 몇 차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게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어. 이 연합뉴스의 전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바이 아메리칸에 오늘 서명이 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미국 물건만 사자는 겁니다. 저것은.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보다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 부분에서는 훨씬 더 미국 우선주의에 가깝다.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저것이 미국의 본 모습이고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무역, 자유무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국제무역에서의 흑자 또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 늘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칼을 뽑아 들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은 다르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좀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예. 여기서 한 1년에 구매하는 물량이 약 600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그동안에도 바이 아메리칸이 있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 그래서 이 외국 제품이 미제 부품이 51%가 안 되는 물건은 미국 정부가 사질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정책은 약 한 70%, 80%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 그 제품의 부품이 다 미국 거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도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저렇게 바이 아메리칸 하면 차이니즈는 바이 차이니즈 할 거고 일본은 바이 저패니즈 할 거고 전 세계에 자기 나라 물건을 적어도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자기 나라 물건을 쓰려고 하는 경쟁이 좀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호 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트럼프처럼 그렇게 일방주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이 제품 안 돼, 이 제품 관세를 높이는 이런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쓰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하죠. 예측은 가능하고 WTO라는 무대 속에서 그러나 근본 정신은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무역 수지 또 재정 수지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그 실업자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물건은만은 미국 물건을 쓰자. 예.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도 국제 무역 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다자주의와 어떤 경우에서는 미국하고 손도 맞추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미국하고 경쟁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과거처럼 원칙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안 돼. 이것보다는 WTO라는 국제 질서 속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이 어쨌든 이제 공장을 단순히 미국으로 옮기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대자동차 예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단순히 미국에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수출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뭐 우리가 미국에 필요한 일부 물건은 미국에 바로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그 현지 공장을 세워서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한국 생산하고 미국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 생산하게 되면 저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죠. 예. 회사는 현대라는 또는 삼성이라는 회사지만 그 부품을 이제 미국 걸 쓸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WTO나 이런 데 다자주의 무역에서 전 세계의 관세율을 낮추는 문제 이런 데에 좀 그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미국과 서로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미국 물건을 한국에 팔 경우에 상호주의를 연대를 한다든지 예.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더 기회는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나온 그 정책은 미국 연방 정부가 사는 거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반 상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유와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